선천적 얼간이들이라는 만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로 대형 공룡의 정자는 올챙이만큼 컸을까요? 먼저 아쉽게도 현재까지 공룡의 정자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룡의 생식기 화석도 그 흔적만 발견됐을 뿐 실물이 나온 적은 없죠. 왜냐하면 생식기와 같은 연조직은 화석으로 남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하물며 정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존하는 가장 큰 육상동물인 코끼리의 정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높이 3m, 몸 길이 6m, 무게는 4톤 정도 되는 거대한 동물이에요. 오, 그럼 정자도 커요. 아시아 코끼리의 정자 길이는 5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게 뭔데 생더가? 사람의 정자가 50 마이크로미터니까 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생각보다 작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쥐의 정자가 무려 120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예요. 코끼리의 정자보다 2배 이상 큰 거죠. 형님이었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나요? 가장 큰 정자를 가진 동물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정자를 가진 동물은 Drosophila bufferca. 라는 초파리입니다. 이 초파리의 몸 길이가 약 2mm거든요. 그런데 무려 6cm짜리의 정자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 길이보다 30배나 긴 정자를 생성한 거죠. 예.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가 51m인 거예요. 51m면 안면도에 위치한 전망대 높이랑 같다고 합니다. 흑.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몸이 크다고 해서 정자도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비례한 경향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지지를 얻고 있는 가설은요, 코끼리의 경우 몸이 크잖아요. 그래서 정자가 암컷 코끼리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난자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몇몇 정자는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요, 몇몇 정자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자의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수를 늘려서 수정에 성공할 확률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내 전술이구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거대 동물들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공룡도 정자의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만화에 나온 것처럼 올챙이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룡의 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공룡알 화석의 길이는 60cm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알인 타조 알의 길이가 15cm 정도 되죠. 그럼 엄청 큰데요? 그런데 타조는 키가 2.5m 정도지만 공룡은 40m가 넘는 정도 있었다고 하니 공룡은 몸집에 비해 알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던 거죠. 왜요? 알이 거대해지지 못한 이유는요, 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해 껍질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껍질이 너무 두꺼워지면 외부와의 기체 교환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알 속의 배아가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새끼가 깨고 나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펴보니 아무리 거대한 몸집으로 유명한 공룡이라도 모든 게 다 큰 건 아니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